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챕터 2의 1 파트에서 했던 것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파트 2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C와 H 사이가 흡수 피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알코올이라든지 키톤이라든지 알데하이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흡수 피커가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CH 흡수는 이미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CH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게 SP3냐 아니면 SP2냐 아니면 SP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위치에 붙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 이것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CH 결합만 생각을 해준다면 3천 부근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어떤 작용기냐 연결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CH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대개 여기에서 스트레칭이 나타나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주게 되면은 밴딩 쪽에 바이브레이션 피커들이 나타나 주게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CH를 포함을 해서 그 다음에 NH, OH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작용구들을 우리가 IR 스펙트럼 상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알케인을 이렇게 본다면 CH가 되겠죠. CH를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CH가 이와 같은 CH2에 있는 CH냐, CH3에 있는 CH냐, 아니면은 또 좀 더 다른 위치에 따라서 요 피커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봐서는 요 CH가 여기에 나타나는 CH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선에 우리가 어떤 혼성화 궤도함수에 연결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요 위치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SP3에 따라서는 3전에서 약간 오른쪽, 그 다음에 SP2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는 3전에서 약간 왼쪽에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SP2에 포함이 돼 가지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에 포함이 돼 가지고 있다면 요 H는 여기에 속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요 H는 특별하게 알데하이드 피크는 요 위치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대개 이와 같은 일반적인 CH는 요 3천입니다. 3천에서 오른쪽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중결합에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약간 왼쪽에, 이와 같은 벤전구리에 붙어 가지고 있는 아로매틱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도, 여기에 있는 H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런데 SP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는 좀 더 먼 쪽에서 나타나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3천이 CH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알데하이드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CH는 이게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이것이 SP2 카본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요 피크는 특별하게 요 위치에서 나타나 준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이, 이와 같은 일반적으로 메틸렌 그룹은 CH2를 의미하죠. CH2, 메틸렌 그룹이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을 할 때에 두 가지 형태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에이시메트릭 하느냐, 시메트릭 하느냐, 그 다음에 서로 반대가 되느냐, 에이시메트릭 하느냐. 그런 반면에 또 이와 같은 것을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같은 평면 안에서 인페이스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뭐냐면은
서로 다른 페이스에서 아웃 오브 페이스에서 일어나는 형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시메트릭 스트레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에이시메트릭 스트레칭이 가능하고 시메트릭은 하느냐 에이시메트릭은 하느냐에 따라서 웨이브 넘버가 프리퀀시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은 CH지만은 이와 같은 메슬 그룹인 경우에 이게 3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것도 크게는 시메트릭 하느냐 그 다음에 에이시메트릭 하느냐를 생각을 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스트레칭인 경우에 있어서 그러면 이와 같은 우리가 헥세인 화합물을 가지고 했다. 이것은 헥세인은 뭐가 되는 모두가 다 CH를 가지고 있죠. CH를 가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3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약간의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죠? 그러면 여기 2962, 2929, 그 다음에 2864.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은 이와 같은 시메트릭하냐 시메트릭하냐 그러면 CH3도 있고 CH2도 있으니까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H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이와 같은 피크들을 여기서 한 3개의 피크들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되나요? 카르보닐이라는 이런 게 없죠. 그리고 여기에 1462, 그 다음 1461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확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피크들은 실제적으로는 핑거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피크들을 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 헥세인인데 뭐 CH로 봐서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CH2 밴딩을 하느냐 아니면 CH3 밴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은 CH3 밴딩도 보면은 에이시메트릭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메트릭한 경우도 나누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런 상태가 되겠죠. 여기서 메틸렌 그룹인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형태로 가이즈를 하는 것처럼 시즈링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같은 방향으로 이게 튀어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은 락킹을 해줄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서로가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요 피크들이 하나, 둘, 셋, 4개로 나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은 플레인 같은 평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은 아웃 오브 플레인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봐서는 4개가 되는데 이 4개가 보면은 지금 이거하고는 거의 지금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이게 비슷한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요 시저링을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락킹을 했을 때에 이게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1465, 그 다음에 여기서 720에서 나타내 주게 되고 요 두 개는 한 1250에서 그러면 뭐가 되나 1465, 1250, 그 다음에 720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뭐가 되나 정확하게 CH2가 있다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CH2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피크들이 나타나는 반면에 그 다음에 CH3는 또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 안에서 이와 같은 시메트릭, 에이시메트릭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봐서는 요 위치하고 요 위치에서 2개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것으로 CH2는 1개에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와 같은 도표를 생각을 해보면 운동을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CH2가 있다면은 1465 아까 락킹을 했을 때는 뭐가 되나요? 710에서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1465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CH3가 있는 경우에서는 이것이 에이시메트릭 할 때 시메트릭 할 때 이와 같이 나타나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여기에 C에 CH3가 1개 붙어 있을 때고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죠. CH3가 2개가 있을 때 CH3가 3개가 있을 때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나타나고 이 부분이 나타나면서 즉 제미네랄 다이메슬 즉 아이소프로필 그룹하고 터시르 부틸 그룹이 CH3의 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이것은 지금 요 C에
CH3가 한 개, 두 개가 붙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C에 CH3가 세 개가 붙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서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요 피크 두 개가 하나는 시메트릭, 에이시메트릭이 되는 것이고, 요 세 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메트릭, 에이시메트릭이죠. 그래서 하나, 두 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약간은 뭐가 되나요? 차이가, 흡수력이 차이가 나는, 강도가 차이가 나는 형태가, 요거는 서로 비슷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서 뭐가 되나? 요 위치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만든 것이 이와 같은 화합물인지 아니면 터실 물질 화합물인지 아이소프로필 그룹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다시 헥세인을 한번 본다면, 아까 우리가 다 했죠. 이거 다 했고, 그 다음에 CH2 밴딩 했죠. 그 다음에 CH3가 여기 있으니까 요 밴딩에, 그 다음에 아까 720에 CH2 락킹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우리가 만든 화합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헥세인이다 알 수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을 때, 이중결합이 하나가 여기에 있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CH3, CH2가 그대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것들을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CH,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는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삼천에서 약간 왼쪽에, 여기에서 적은 흡수피크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헥세인하고 헥신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뭐가 되나요? 요 피크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CC는 요 CC 이거는 대개 한 1600 부분에서, 정확한 1640 부분에서 이와 같은 작은 흡수피크, 중간 정도가 되겠네, 그죠? 요는 흡수피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 앞에 있는 헥세인하고 그 다음에 헥신하고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차이가 나는 것은 여기는 유사하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 있다, 없다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벤젠에 CH3가 있는 톨루엔을 본다면은, 톨루엔은 CH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요거, 하나는 여기에 있는 CH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CC 아까 1400, 이곳은 또 컨주게이션이 된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1497에서 이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CH3에 대한 락킹이 되겠죠. 다른 부분이 되고, 이것은 아웃 오브 플레인에 CH에 있는 부분이 밴딩이 바이브레이션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있는 CH 스트레칭은, 여기서 나타나죠. 여기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값을 보세요. 요 값은 3000이 넘었죠. 3000이 넘은 것은 여기에 있는 CH가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되나? 여기에서 본다면은 뭐가 되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은 뭐가 되나요? 그 다음에 아로매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헥신을 본다면은 정확하게 이건 뭐가 되나요? 삼중결합이 나타나줘야 되겠죠. 삼중결합. 그 다음에 삼중결합 CH는 조금 더 멀리 가죠. 여기 3000에서 본다면은 멀리 가죠. 그럼 나머지는 지금까지 나온 거하고 동일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이 화합물이 맞구나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스펙트럼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미네랄 오일,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C와 H로 계속 연결돼 가지고 있는, 많이 연결돼 가지고 있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고체 물질을 찍을 때에 이와 같은 뉴즐에다가 갈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KBR이나 NaCl의 고체에다 이게 이렇게 발라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접착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트를 적외선을 통과를 시켜주면서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피크나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기서 CH2, 그 다음에 CH3, 그 다음에 롱체인 밴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CH, sp3 뭐가 되나요? 우리는 정확하게 데케인이라는 화합물을 얻고 싶은데 이 데케인을
뉴즐하고 섞어서 쓴다면은 실제적으로 뉴즐의 화합물인지 뭐가 되나요? 디케인에 있는 화합물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뉴즐을 썼을 때에 뉴즐 피크가 나오는 것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바로 이런 피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와 같은 sp2 카본에 붙어 가지고 있는 H들 아니면은 CC 이중결합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CC 이중결합이죠. CC 이중결합이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에 CC 이중결합 스트레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다면 3100, 여기가 3100, 200이니까 여기가 3000이 되겠네. 3000에서 그 다음에 3000에서 오른쪽, 그죠? 3000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이것은 일반적인 CH가 되는 것이고, 요 SP 이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여기서 나타나니까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비닐 그룹에 붙어 가지고 있는 요 아웃 플레인을 보던 요 피크들이 나타나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얻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화합물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 주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밴딩이 되고, 그 다음에 시스 형태의 아웃 플레인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거하고 아주 유사하죠. 여기에서 본다면 2900, 800, 3200 여기니까 여기가 3000이 되겠죠. 3000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그럼 둘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이클로 헥센 그룹을 화합물을 얻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요 형태가 요런 형태하고 아니면은 여기에 있는 요런 형태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 위치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같은 위치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CC 스트레칭이 나타나는 반면에 그 다음에 트랜스가 되면은 이와 같이 트랜스가 되면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약하게, 이것은 중간 부분이지만은 이거는 훨씬 더 약하게 이중결합이.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중결합이 있네 없나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겠지만 트랜스인 경우에서는 이것이 피크가 아주 적게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3중결합이라든지 3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3중결합은 어디에? 아까 2중결합은 1600, 요 40부근에서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CC 3중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요 2중결합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은 3000에서 약간 왼쪽에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좀 더 왼쪽에 이와 같은 CH 피크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밴딩 바이브레이션을 했을 때에 요 CH가 여기서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중간에 3중결합이 있을 때, 다른 거는 다 비슷하게 나타나죠. 다 비슷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여기에 뭐가 없나요? 지금 여기서는 CH 피크가 나타날 수가 없죠.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도 CH 피크가 스트레칭도 나타나지 않고 뭐가 되나요? 밴딩 바이브레이션 피크도 나타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을 때는 뭐가 되나요? 지금 요게 3중결합이 여기서 나타나주는 반면에 3중결합 위치를 본다면 여기하고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것은 뭐가 되나? 거의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요 피크가 아주 적게 아니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죠. 그래서 시메트릭하냐 에이시메트릭하냐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CC는 여기서 나타나고 CC는 여기서 나타나는데 이와 같은 이중결합과 이중결합이 연속적으로 돼 가지고 있다면 이 전자는 어디로 옮겨갈 수가 있나요? 이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위치가 결과적으로는 요 피크 아니면은 요 피크도 같이 우리가 예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중결합을 다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죠. 이중결합을.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어느 화합물이 더 안정하고 어느 화합물이 더 불안정하겠는가. 그죠? 여기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각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각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조금 더 낫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런 형태가 됐을 때에
한 1656 아니면은 우리가 가장 안정한 구조라고 하는 6 멤버드링이 됐을 때 한 1646 정도에서 이게 흡수 피크가 나타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것은 어느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는 똑같이 되지만은 여기에 H가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알킬 그룹이 있느냐 양쪽에 알킬 그룹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그룹들이 몇 고리를 세 고리냐 아니면 네 고리냐 다섯 고리냐 여섯 고리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상당히 쉽지는 않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링 사이즈에 요게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링에 연결돼 가지고 있을 때 링 사이즈에 따라서 요 경우에 있어서는 대개 1780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링 사이즈가 4개가 되면은 1678이라든지 요게 이렇게 되면은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1651,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면은 한 대개 1655에서 요 CC 이중결합이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죠. 이어서 이번에는 이와 같은 CH 결합이 이와 같은 sp2 카본에 붙어 있을 때에 두 가지가 가능하죠. 하나는 인페이스 안에서 같은 평면 안에서 스트레칭이냐 그 다음에 그 바이브레이션이냐 밴딩이냐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면은 아웃 오브 플레인 게 이 평면 바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평면 바깥으로 운동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밴딩 바이브레이션을 했을 때에 피크들이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와 같이 평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상태에서 이런 쪽으로 움직이면은 평면 안에서 움직이는 게 이것이 평면 바깥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이와 같은 밴딩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프리퀀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있을 때 아니면 이와 같은 아로매틱 벤젠고리에 있을 때 모두가 해당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와 같은 알킨 화합물은 크게 이와 같이 모노 서브스티튜티드 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아니면은 다이 서브스티튜트 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다이면서 트랜스냐 시스냐 아니면은 같은 카본 위에 탄소 위에 두 개가 취한되어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세 개가 있느냐 아니면은 네 개가 취한이 돼 가지고 있느냐 이런 형태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대부분은 이와 같은 모노 서브스트레이트 돼 가지고 있는 경우에서는 피크가 이렇게 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시스 형태가 되면은 좀 더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트랜스하고 시스하고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제미널한 타입이냐 아니면은 트리 서브스티튜트냐 아니면 테트라 서브스티튜트에 따라서 이와 같은 아웃 오브 플레인 밴딩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프리퀀시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대개 여기서는 어디에서 해당되는가 하면은 1000에서 그 다음에 700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600까지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요 영역은 우리가 이야기했던 핑거프린트가 영역이 되니까 그렇게 크게 흡수 피크가 나타나는 것이 작은 피크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피크들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영역을 본다면 이렇게 영역이 보면서 이것은 이런 형태가 모노 같으면 이런 형태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은 시스 같으면 이런 형태, 트랜스 같으면 여기 아니면은 제미날 같으면 여기에 이런 형태를 어느 정도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로매틱에 붙어 가지고 있는 CH를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와 같은 톨루엔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CC 결합은 아로매틱 스트레칭이 나오게 되겠죠. 대개 지금 여기에서 보게 되면 한 1600 부근, 그 다음에 여기에서 1500 부근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H3
sp3에 있는 그 다음에 sp2에 있는 CH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은 뭐냐 하면은 톨루엔 같은 경우에서는 취항기가 한 개죠. 한 개가 있는 경우에서 요 이중결합이죠. 이중결합 다음에 한 개가 취항기가 붙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스트레칭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아웃 오브 플레인 밴딩 바이브레이션에 의해 가지고 이와 같은 피크가 이게 요것은 일반적인 인페이스 안에서 플레인 안에서의 밴딩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프리퀀시가 되는 것이고 요 위치는 아웃 오브 플레인에 의한 밴딩 바이브레이션 위치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요걸 봐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모노 주한체 하모니구나 아니면은 톨루엔이구나 톨루엔이 아니구나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하고는 달리 이번에는 취항기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물론 이와 같은 것들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는 요 위치가 also 위치가 된다면은 그래가지고는 요런 피커들이 있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웃 오브 플레인에서 요런 피커들을 확인을 해줄 수 있으면은 이것은 also 위치에 그 다음에 die substituted 하모니구나 아로매틱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해줄 수가 있고 이번에는 여기서 두 가지 하모니인데 also가 아니라 메타 위치라면은 메타 위치는 아까 also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다르죠. 이 부분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번에는 완포 위치로 파라 위치로 있다면은 이 위치가 여기서 보면은 이 위치하고 요거하고 본다면 이것은 메타, 이것은 파라 위치가 달라지게 되죠. 달라지게 되면서 이것도 어느 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이 위치를 봐가지고 우리가 올소인지 메타인지 파라인지 구분이 안 될 때는 이 위치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위치까지 아웃 오브 플레인 영역도 보게 되면은 파라 위치는 거의 싱글로 나오고 여기는 뭐냐면 더블로 나오지 크게. 그러면서 우리가 메타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은 파라 위치에 있는지를 아니면은 올스 위치에 있는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한 것을 조금 더 같이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형태가 모노치환이 됐다면 이런 형태입니다. 1, 2, 3, 4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번에는 다이가 되면은 이게 이와 같이 also 위치가 됐을 때는 이런 형태 작고 크고 작고 크고 작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고 이런 형태는 뭐 거의 비슷한 게 3개 메타 위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라는 이와 같이 4개, 3개, 2개가 나오는 것들이 거의 그것들이 2개로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리가 되면은 이것은 요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트라가 됐을 때도 어떻게 4개가 되느냐에 따라서 위치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2000에서 대개 한 1600 사이에서 작은 피크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구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두 가지에서 우리가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은 2개를 만약에 비교를 해본다면은 이것은 이런 피크들을 확인을 해보면은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로매틱에 CH가 어떤 형태로 붙어 있는지 주항기가 어떻게 붙어 가지고 있는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OH는 어디에서 나타날까? OH가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C에 O에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뭐가 되나 이 OH도 있지만 또 CO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CO에 아니면 COH가 있는 이와 같은 요거는 스트레칭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은 밴딩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위치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맞는 화합물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피크는 OH 피크는 여기 나타납니다. OH가 피크가 이런 식으로 3000에서 3200 부근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본다면은 여기가 3000이니까 이거는 여기서는 딱 보면 뭐가 되나 이중결합이나 그 다음에 아로매틱이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화합물인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있는 CH, 여기에 있는 OH 맞죠. 그 다음에 CO가 대개 한
백 부근에서 어느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CH2 밴드, CH3 밴딩이 나오게 될 것이고, 롱 체인인 경우에서는 이와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알코올,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코올, 1차 알코올, 2차 알코올이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하면 이 알코올 확인하기가 어렵죠. 여기서. 그죠?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를 본다면은 지금 CO, 그 다음에 CH, OH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것들은 또 IR상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뭐 약간의 스펙트럼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코올 중에서도 1차 알코올이 있을 것이고 2차 알코올이 있을 것이고 3차 알코올 경우에 전체적으로 3차 알코올이 되면은 되게 좀 스트레칭이 좀 세게, 그 다음에 1차 알코올이 되면 스트레칭이 좀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H 스트레칭은 오히려 1차 알코올이 되면서 좀 더 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OH가 있을 때에 알킬 그룹이 있을 때 되게 요 상태에서 1100에서 한 1070으로 이동하는 반면에 그 다음에 지금 아로매틱이 있을 때도 약간 이동해 주고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있을 때도 약간 이동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벤질릭 위치가 됐을 때에 이만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스틸레닉 위치가 됐을 때에 여기서 이만큼 위치를 옮겨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합의 세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떤 탄소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위치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서 형태로 됐을 때에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이서는 이미 우리가 했던 대로 항상 CO가 있어줘야 되겠죠. CO가. 그래서 이제 CO를 본다면은 이쪽에 있는 CO,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CO. 결과적으로 봐서는 요 위치가 대개 한 1100 정도에서 CO 위치, 그 다음에 CH3 밴딩, 그 다음 CH2 밴딩, CH에 있는 스트레칭 이런 것들이 나타나주게 되겠죠. 이번에는 아로매틱인데 아로매틱하고 그 다음에 알킬 그룹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산화물에서는 차이가 나는 것은 3천에서 보면 되겠죠. 3천에서 보면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CC 결합이 시메트릭, 에이시메트릭 나타내 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CO 스트레칭이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것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웃 오브 플레인에서 모노 여기에 최환기가 한 개죠. 이 최환기일 때에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다 이다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이 아니면은 이와 같은 카르보닐이 있을 때 똑같은 카르보닐이지만은 여기에 클로라이드가 엑시얼 상태로 있느냐, 아니면은 이퀴토리얼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 것을, 이때가 더 흡수 피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알데하이드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미 알데하이드는 특징적으로 요 카르보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CH가 특징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알데하이드가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은 아로매틱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컨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로매틱하고 연결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알데하이드 화합물인 경우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요 피크입니다. 요 피크가 여기 좀 작은 피크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숄더 피크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알데하이드에 있는 CH의 피크들이고, 그 다음에 알데하이드는 카르보닐 그룹이 있는데 되게 1700에서 1800 쪽으로 많이 이동이 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sp3ch가 있는데, 그 다음에 특징적으로 있는 것이
카르보닐 같은 경우에 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오버톤 밴드가 카르보닐의 오버톤 밴드가 약간 여기에서 나타나주게 되는 한 3,000, 한 4, 500 부분에서 나타나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징적으로 봐가지고 알데하이드는 카르보닐에 그다음 이게 있다면은 알데하이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하는 거죠. 그다음 이번에는 여기서 알데하이드이면서 건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형태는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보게 되면 알데하이드가 나타나주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sp-CH도 있지만 sp2-CH 나타나고 그 다음에 건주게이트도 된 여기 건주게이션 되면 약간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요 정도로 약간 이동을 해가지고 CO 아니면은 CC 건주게이트 돼가지고 있는 요것도 이동을 해가지고 요 정도에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특징적인 피크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요와 같이 트랜스인 경우에 있어서 아웃 오브 플레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밴딩 바이브레이션 프리퀀시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본다면은 벤조알데하이드 같은 경우에 요거 숄더 피커를 찾아낼 수 있고 카르보닐 피커, 그 다음에 아로매틱 CC, 그 다음에 CH2 여기에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주면 거의 됩니다. 거의 되는데 이것도 뭐가 되나요? 요 벤젠고리의 취항기가 한 개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타입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키톤 형태로 넘어가 주게 되면은 키톤은 지금 알데하이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여기가 H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탄소로서 연결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은 이중결합이 연속돼 가지고 있는 거 아로매틱으로 건주게이션 돼 가지고 있는 형태들 아니면은 사이클릭 타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서 일반적인 키톤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와 같은 화합물이 메스틸 옥사이드가 어떻게 나타나겠는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키톤이 되죠. 키톤이 되는데 키톤의 스트레칭은 대개 한 1700, 한 15, 20 이렇게 되는데 요 경우는 뭐가 되냐면 이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이동을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컨주게이션이 돼 가지고 있는 CC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H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H 그 다음에 카르보닐의 오버톤이 나타나는 걸 봐가지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영역에서 낮은 영역이지만은 요 영역의 피크가 특징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본다면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스트레칭이라든지 카르보닐 피커, 그 다음에 아로매틱,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카르보닐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CC 결합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모노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나타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노 스타일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되게 이런 것까지는 좀 어느 정도 명확합니다. 지금 이런 것까지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구조가 있을 때는 많이 여기서는 위치가 또 다른 것들이 복잡하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렵지만 딱 정확하게 요 화합물인 경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사이클로펜테놀을 가지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카르보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카르보닐 그룹에 붙어 가지고 있는 CC가 되게 밴딩 바이브레이션이 여기서 나타나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3천에서 오른쪽에서 나타나니까 sp3CH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꼭 확인을 한다면은 오버톤 밴드가 되니까 이 화합물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와 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인데 카르보닐이 두 개가 있는 언하이드라이드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봐서는 언하이드라이드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이 위치가 바뀌었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형태가 가능해 주게 되는가 하면은 이런 형태가 됐을 때 여기가 전자가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어떤 형태로 되는가 하면은 이런 형태 여기가 이중결합 여기가 OH가 되고 여기가 바인딩이 돼 가지고 있는 이런 상태로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 이중결합하고 여기에 있는 요 이중결합이 서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러면 요 위치가 좀 더 약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은하이드라이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OH가 실제적으로는 여기에서는 OH가 없지만은 이런 상태가 되면 OH가 가능하죠. 그래서 OH 피크가 약간 나타나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CO 피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주고, 그 다음에 이놀 타입에 있어서 요 이중결합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형태가 요 위치에서 나타나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키톤하고 카르보닐이 두 개 있을 때, 은하이드라에 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카르보닐 그룹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이와 같은 똑같은 카르보닐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3멤버드링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나 6멤버드링에 연결돼 가지고 있는 경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스펙트럼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카르보닐은 6멤버드링 경우에서는 대개 1715 웨이브 넘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링이 작아질수록 좀 더 센 위치에서 1745, 1780, 1815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링이 더 커지게 되면 좀 더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되면, 콘주게이션이 되면 더 이쪽으로 옮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키톤 화합물이 대개 이 정도의 1715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게 연결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는 이와 같은 형태로 돼 가지고 있다든지, 아로매틱이라든지 이중결합이라든지 아로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하이드라이드 형태라든지에 따라서 약간씩 그 위치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이번에는 여기에 이중결합이 기텐 형태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하게 되겠죠. 그래서 2140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그 다음에 덩치가 커지게 되면 좀 더 오른쪽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은하이드라이드는 다이키톤 화합물들은 이게 이런 형태로 나타내주게. 그러면 거의 키톤이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로매틱이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뭐가 되나요? 콘주게이션이 되게 되면은 약간씩 오른쪽으로 시프트 해주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카르보닐만 본다면 이것은 여기에서 에이시메트릭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와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H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밀어넣어주고 이렇게 가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보면은 요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요렇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런 형태도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래서 카르보닐이 약간씩은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1723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줄 수 있고, 그 다음에 OH도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는 없지만은 이런 형태의 OH가 있으니까 3200에서.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은하이드라이드 화합물은 여기서 피크가 나타나고, 여기서 피크가 나타나고, 여기서 피크가 나타나고, 여기서 피크가 나타나주는 반면에, 이와 같은 다이키톤이나 모노키톤은 정확하게 이 위치에서만 피크가 나타나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키톤 화합물인지 다이키톤 화합물인지 아니면 은하이드라이드의 1,3키톤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형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